매매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죠. 어디서 잡아야 되나. 그죠? 그게 고민이 될 것이고, 반면에 또 어디서 청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 잘라내야 될까. 매매를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포지션을 이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매매는 뭐 5년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장기 매매다. 그러면 뭐 우리가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매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판단. 그다음에 나는 전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다. 그러면 계속해서 차트를 쳐다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매매 방법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매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건데요. 고가가 이렇게 낮아진다, 투 사이클이 그려지는 순간 저는 이 그림이 굳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저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가격을 사고 파는 건데 언제 가격을 사냐면 오를 상황이 될 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오를 상황. 그럼 오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판단하는 거죠. 내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종합주가 지수가 됐든 개별 종목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되든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유보를 하는 거죠. 매매를.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얘기 드리면 여기서 주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또 반등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계속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옆으로 늘어지든 뭐하든 간에 빨간 선을 다시 넘어가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저는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통과시켜 놓고 다시 눌러주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누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렇게 형태가. 예. 근데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방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는 저는 매매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모를까? 의미 있는 지지하면 모를까? 진행을 했을 때 고가가 계속 낮아지면 일단 유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저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가가 높아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진 부분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맨날 얘기하지만 내려오다가 바꿔줄 때 변곡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런 것도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매매 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매매 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매매 툴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런 건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는 화면이 종합주가 지수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볼게요. 황 대표가 참 여러 번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매매 툴을 가져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매매 툴이 없으면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옆집 곱순이 누나가 사라니까 사고 뭐 전문가가 그냥 사라니까 같이 사재.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야 손이 자유롭고 매매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진입, 청산, 손절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지겠죠. 끌려다니는 매매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를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국가가 그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면 첫 번째 이런 트렌드선이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선이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계속 낮아졌는데 거기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선을 넘어가기 전이라면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넘기게 되면 얘가 넘기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그래요. 이 저점이 2901점 얼마 형성됐잖아요. 이것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바꿔주느냐 이렇게 바꿔주느냐 아니면 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바꿔주느냐. 예. 계속 올라갔다 이 트렌드를 깨고 눌림을 줬는데 이 라인 있죠, 여기를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간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뭐죠? 이게 아래 꼬리라고 보고 이게 뭐예요?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예,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뜻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느낌대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런 반면에 이러는 반면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게. 이러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니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갱신해 나간다는 것.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걸 우리는 채널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은 무척 중요하잖아요. 개념적으로. 왜 그러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걸 맞춰야 되니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이 하방이 언제든지 이 저점을 더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고요. 우리는 높여가는 주식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은 거죠.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됐든 뭐든 상관이 없다고 좀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종합주가지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 형태가 됐는데 이 형태를 도시화시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고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위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표시해 놓을게요.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빨간 선 3015.43이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저항을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요. 적어도 얘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만약에 중간쯤에서 이 형태가 돼서 다시 살릴 수도 있죠. 근데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죠. 모르죠 상황이. 어쨌든 이 대흐름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대흐름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죠?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이건 하방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자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자, 그러면 저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황 대표가. 그럼 뭘 기다리느냐. 황 대표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매매가 하면 이 자리 두 자리를 넘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얘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올라가서요. 적어도 눌림을 주고 지지를 했으면 일단 그죠? 확인하자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이미 이렇게 되면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그러면 내려오던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어차피 저점이 높아져가는 그림이 지지로 바뀌어서 흐름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매매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고 흐름을 잡는 데는 되게 의미가 있겠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왜?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죠? 저점도 낮아지고 이 당시는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 나갔잖아요. 반대로 얘는 저점을 낮추면서 이제 고점도 여기를 삥까삥까 놀다가 저점을 낮춰버리죠. 그리고 반등인데 고점도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고점을 또 낮춥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얘기드리면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여기서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그죠? 결국엔 얘는 또 다시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만든 거죠. 그죠? 지금 그러면서 이 흐름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홍준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적어도 이 흐름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예. 그래야만, 상승이라는 개념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단지 호가의 그 기준을 보고 오늘 몇 포인트가 올랐니 내려왔니 이렇게 해버리면 개념적인 그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종목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자,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최소한의 이 흐름을 흘러갔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형태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 흐름이 만약에 번향을 깨졌다. 흐름을 깼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밀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최근에는 지지하장으로 뚜렷하게 보임을 알 수 있죠. 보시면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칩니다. 부항을 부딪히고요. 굉장히 저항을 부딪히다가 드디어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이 흐름을 깼을 때 여기서 반등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죠? 깨면 여기서 반등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흐름을 바꾼다고 이 내려오는 동안에 만약에 내려온다 주가가 내려오면은 이 흐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돼? 고가가 낮아지겠죠. 그때쯤 되면. 그죠? 그러면은 이 고가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깨 내려가겠죠. 내려온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낮아지니까 빠져버리면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었는데 그죠? 지지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1차적인 지지를 여기를 1차적인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가 2차적 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 못하고 깼다 그러면 이 저항값이 이렇게 넘어가서 저항으로 바뀌어서 다시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이 계속 서로가 엉키면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10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이 흐름은 단지 이런 틱봉이니 분봉이니 이런 게 아니고 일봉이니 주봉이니 아니고 개념적으로 보자는 거죠. 항상. 개념적으로.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봉으로 오게 되면 범위한거냐 이렇게 당겨 볼게요. 쭉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 기준은 3,85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그 전에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 흐름을 깼어요. 똑같이 봐보세요. 그죠? 깨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그죠?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깨고 저항이 되면서 빠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깨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이 흐름을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흐름이 그죠? 그래서 여기 경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놨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소지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렇게 미끄러지면 여기서 저항이 되거나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춤을 추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맥점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예요?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가격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으로 사고 파는 가운데 속에서 재료가 어떤
저항 라인이 있는 가격대가 아니고 지지 라인이 더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림에서 뭐가 나왔다. 그거하고 역별인데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반등 기회로 그거는 뭐예요? 핑계거리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 중요하다고 봐요. 고점과 저점은 세력이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시장에서 공감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의미가 크겠죠. 자, 이런 점 주말 통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설정 부탁드립니다.